프로젝트 1은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트콤에 대한 얘기고, 프로젝트 2는 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생긴 거는 에이션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정체성 혼란을 갖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이건 뭔가 LAR이랑은 또 다른 현재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다. 좀 재밌게 저의 경험보다는 제 주변에서 소스들을 많이 주셨고, 저희 팀이 이렇게 마련하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이렇게 우리 오늘 프레스콜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은 뭐 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쫙 하고 질문 사항에서 마지막에 Q&A가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전 뭐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소춘이라고 합니다. 밴쿠버에서 연출 연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작업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1차 노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이제 내년 초에 저희가 촬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쯤은 저희가 노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이제 우리 그 기획팀들하고 의논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제작하고자 하는 시트콤 1, 2, 3 그러니까 6화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예, 이제 프로젝트 1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가제는 헤이 미스터 고프로를 했어요. 이 고프로라는 게 여러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의견을 많이 했어요. 뭐 미스터 김치, 헬로 미스터 김치로 하느냐, 뭐 많이 얘기가 뭐 냉장고로 하느냐, 뭐 이런데 결론적으로 헤이 미스터 고프로로 일단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은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민자의 부모와 자녀, 세대와 시대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는 코믹 휴먼 시트콤이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미스터 고 홈스테이 한인 가정과 민박 손님들, 그다음 주변 이웃들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주인공 미스터 코는 오랜 이민 생활을 통해 오픈 마인드를 가졌다 자부하지만 여전히 한국 유교성이 남아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에서 낳고 자란 자녀들과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제작 일정,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한 2달 전부터 계속 프리 프로덕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 프로덕션을 저희가 이제 내년 초까지 좀 프리 프로덕션을 하고 그래서 그에 윤색자고 그다음 투자처 리서치를 하는 그 단계가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고요. 이제 메인 프로덕션은 저희가 아마 빠르면 5월이나 6월. 그러니까 전체 촬영 소요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 섭외 오디션 및 대본 리딩, 그다음에 프로덕션 팀 구성, 본 촬영.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 제일 중요하죠. 편집 과정이라든가 녹음 과정 이런 걸 다 이제 그래서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8월이나 12월 달. 그래서 빠르면은 올 가을 아니면 올 연말에는 저희가 방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저희가 좀 널널하게 잡은 거예요. 더 일찍 진행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우리가 이제 런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정해진다든가 투자자가 좀 더 확고하게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네, 요즘 이민사회에 대한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말씀하신 것처럼 퀸스 컨비니언도 하나고, 성난 사람들이나, 이제, 뭐, 미나리나,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고, 또 독립 영화에서도 뭐, 들깨들이나, 뭐, 라이스보이 그런 것도 다 이민사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주제를 제가 받았을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겹치는 내용들이 이미 많고 너무 이미 다 보여준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이 작품을 차별화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작품 중에서는 1.5세대, 그러니까 제가 1.5세대예요. 딱 한국이랑 캐나다 문화 두 개 다 겪어본 그런 환경에 자란 사람인데 한 번도 그 이민사회를 보면 저는 공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완전 2세대 이야기던가 아니면 진짜 저희 막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여기 이민 와서 여기서 커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거의 외국 애들처럼 사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이민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트콤 작품들 보면 중국도 그렇고 진짜 다양한 나라들 대부분 다 하는 내용이 다 2세대예요. 완전히 외국에 저희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여기서 완전 컸고 거의 캐네디언이지만 그냥 생긴 거는 에이션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그 정체성 혼란을 갖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은 제가 많이 보지도 못했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영상영화과를 나오면서 많은 영화와 그런 것들 접하고 많이 봐왔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 작품은 제 생각에는 그게 차별한 것 같아요.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그것 또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거를 어떻게 이끌어 가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저희 작품에서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막 헤비한 주제고 막 엄청나게 이민의 막 고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민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노애락이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되게 일상적이게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작품들과는 좀 다른 차별점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감독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가님은 네, 뭐 저도 이렇게 감독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킴스 컨비니언스 LAR이랑이 대부분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저희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획 의도에도 썼지만 부모와 자녀 그리고 저는 세대와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가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워킹홀리데이로 온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영주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그다음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민자가 되는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겪어야 되는 갈등도 있고 또 아이들과의 또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느 한 거지만 포커스가 아니라 꼭 어떤 가족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꼭 자녀들 간에 이런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얘기한 건 전 꼭 이 세대와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아우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LAR이랑을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 얘기는 그렇게 어느 곳에 딱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좀 아우르고 싶은 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심각하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부모와 자녀가 여기서 있는 이민 세대가 다 슬픈 얘기는 아니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거기서, 그러니까 자리를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 뿐이지, 살아가는 모습들은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좀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좀 다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이라는 건 라고 했지만, 여러 손님들이 오면서 각자의 사연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이 시트콤에다가 좀 녹여서 지금 이 세대와 시대 이야기를 좀 함께 아우르고 싶다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차이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두 번째 LAR랑 그리고 관계층, 타겟층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이 그냥 한 가족이 움직여서 다른 나라에 와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랑 작가님이랑 이제 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느낀 점은 이게 배경은 이민 사회고 배경은 캐나다지만 다 결핍 있는 사람들이고 다 어딘가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체가 가족들 이야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아이들의 이야기들도 있고 청년들의 여러 나이대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저희 타겟층에 써 있는 데는 이제 이민자가 70% 넘는다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과 그리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타국 사람들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결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나라와 인종이 상관이 없이 누구나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캐릭터라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는 관객들이 자기의 어떤 결핍이 그 캐릭터한테 보이면 자기가 그 캐릭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뭔가 주제만으로 관객들을 확보하다기보다는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로 뭔가 다양한 관객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요. 또 캐나다 이민 사회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중에서 많아요. 어학연수 간 친구들도 많고, 유럽 쪽에 어학연수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미국 쪽에 저희 친한 가족들도 있고, 그렇게 간 친구들이랑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라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다 달라도, 항상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고국을 떠났지만 또 그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한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캐나다 이민사회라서 뭐 다른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문화권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순 있겠지만,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스토리와 그 사람들 그 관객들 한 명 한 명의 지나온 그 발걸음을 저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발걸음만 그 관객들이 알아봐 준다면 이거는 다른 나라 관객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살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는 남이 아니다. 내가 위치하는 데가 한반도냐, 캐나다냐, 뭐 유럽이냐에다라는 이런 것처럼 좀 그 심리적 접근성도 좀 녹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한국에서도 쉽게 컨텐츠로 사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투자도 뭐 있을 수가 있는. 이민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이방인 같은 느낌? 내가 태어난 한국에 가서도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사실 한국에서 원하는 거는 그 이민 시스템이 북이랑 다르니까.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공감을 느낄 수 있는